자, 2030 무당층이 역대급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무당층화되는 젊은이들을 의식해서 천원 아침밥,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청년교통, 통신비 지원 등 2030 정책을 내는 배경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30이 2020년 총선에서부터 지금 전체 숫자가 1,500만원으로 1,500만원. 전체 유권자의 34%를 차지해서 38.7%를 차지하는 4050 다음으로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2030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치 통합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층이 20대 30대 별로도 좀 엇갈리면서 이렇게 오다가 지금 23년에 들어서서 올해 4월 무당층이 53%로 2020년 이후 최근 총선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20대 절반 이상이 지지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30대 무당층도 전체 무당층을 앞질러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년치 자료를 종합해보면 2030 무당층이 급증을 했다. 지난 4월 20대 무당층이 53%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았고요. 30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대, 30대가 지금 20대 남성은 한때 국민의힘, 20대 여성은 민주당, 30대는 민주당 이렇게 가까웠지만 현재는 희망을 버리고 이들을 떠나고 있고 믿을 만한 당이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라 부동층이 늘어났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선거가 되면 정말로 기성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아니면 새로운 주장을 갖다가 끌어내도록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될 건데 선거가 되면 무기력하게 또 한쪽을 선택해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혐오, 기성 이 양대 정당 정치 세력에 대한 이 실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은요, 이들이 선거 때만 되면 적당하게 먹이를 던지고 쇼를 하면 결국은 또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2030 중에 자신들의 정치적 현안을 대변하는, 예를 들어서 주거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주거, 일자리, 사교육 이런 문제들이 제일 중요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30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내기보다는 정치권에 들어간 아니면 정치권과 가까운 2030 정치꾼들이 대체로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듯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다수의 2030의 정확한 요구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2030이 철저하게 무조직화되어 있고 개별화 모래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2030을 팔아먹는 젊은 정치꾼들만 지금 설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배나 느린 부분은 속도 내고 방향 고칠 거는 고치겠다고 그 기자들 불러서 공개 간담회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더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안보와 사회 안전이 얼마나 더 확보됐는지 집권 1년에 되돌아보겠다.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정말 운 좋게 국회 다수당을 갖고 있어서 플랜을 100% 달성한다 해도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그런 나라가 된다고는 안 보는데 그래서 꾸준히 우리 사회의 변화, 더 잘 살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하면서 기득권의 저항이나 반대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시도하는 노력 자체가 사회를 바꾼다고 본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말에 대해서 좀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자면요. 방향 1년 동안에 많이 잘못됐죠. 해볼 만큼 해봤지 않습니까? 다 해봤다고 봅니다. 저는 윤 정권 입장에서 해볼 거를 다 해봤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요. 자신들의 기대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도 다른 정권보다도 더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해보고 좀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면서 30대 초반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화가 제대로 된 변화냐,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이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2030의 무당청은요, 저들을 선동하고 파퓰리즘으로 저들을 위해서 돈을 뿌리겠다 하는 민주당이 대체로 끌고 갈 거라고 보여요. 저 2030들이 대극각성해서 진짜로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 세력, 혁명 20일 같은 데다가 지지를 보내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2030들이 그야말로 삶이 완전 벼락맞기 전에 잘 안 변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오고 나서 저들의 의식이 바뀌기를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를 갖다가 하겠다. 그래서 변화의 속도를 내겠다. 방향을 고치겠다 하지만은 그 변화가요,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변화인지, 그리고 그 방향을 고친다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고친다는 건지, 이게 지금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고, 이 방향을 고치는 것도요, 그것도 잘못된 쪽으로 고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방향에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해본 게 잘못되었다라는 이 자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성하지 않고 계속 변화와 방향을 고쳐본들 고쳐지겠습니까? 2030 무당청화라는 이건요, 그야말로 여차하면 야당에 다 몰려갈 거라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을 나름 그 국민의힘 근처에 젊은 정치꾼들을 키우면서 노력했는데 2030은 무력화되었으면 지금 거기 최고위원이니 거기에 당에 동원되어 있는 젊은 애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2030의 뜻과 그들의 열망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도 인식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주거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사교육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일자리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2030의 열망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열심히 뛴다고만 될 일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냥 막 변화하고 그냥 막 고치는 게 아니라요,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대 이해가 결여되어서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성찰과 인사이트, 통찰이 필요하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